아, 네네. 어, 대향연, 대향연을 시작을 했는데, 어, 조금 더 가보게요. 뭐 앞으로 계속 이제 가게 될 텐데, 자, 이제 이런 장면이 있다 쳐봐요. 뭐라 그럴까? 자, 향연 그랬었잖아요. 저 결혼식 피로연. 자, 이제 합시다. 그러는데 신랑 신부가 아주 역사적인 주인공이 되어서 그렇게 새 가정을 차리고 그 영원한 반려자를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어마어마한 위대한 탄생이 부모되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흥겹고 잔치 열리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런 장면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째요? 맛있는 거 그냥 가득하고 또 가장 예쁘게 그 치장을 하고 좋고 좋은 것들로 막 이게 이제 그렇게 되겠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어떤 걸 할까? 아이고. 자, 이제 그러는데 예를 들면 이 신랑의 동생이 있어, 막내 동생이. 근데 막내 동생이 그렇게 막 속을 썩이는 거야. 자꾸 문제 일으키고 집안에서도 막 불효하고 그래서 항상 이제 마음 쓰고 막 방탕한 생활을 하고. 근데 그날 결혼식에 또 안 왔어. 만약에 이제 그랬다 치면 그러면 진짜 그 향연이라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대향연이라 할 수 있을까? 일생일대의 가장 그 경사스러운 그 큰 경축을 지금 맞이해서 향연이 펼쳐지는데, 네, 그쵸? 그래서요, 본질의 향연은 맛있는 거 먹고 예쁜 옷 입고 누구 만나고 흥겹게 서로 또 술도 한 잔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죠? 그것이 진정한 향연인 게 아니고 내 속에 내 마음 속에서 잔잔하면서도 막 뭉클뭉클 그 기쁨이 넘쳐나, 그 행복감이 그냥 몸만 곳곳에 쫙 자리에 있을 때, 그런 게 진짜 향연이겠잖아요. 그죠? 근데 내 안에 근심 걱정거리가 있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러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 상태라면 향연이다 대향이다 할 수 없겠죠. 그죠? 왜 지난 시간에 대향연의 첫 번째 주제가 그리움이었을까요? 그죠? 맛집 탐방 이러면 누구라도 그렇지 그럴 거 아니에요. 맛집 탐방.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직도 모르는 어디에 있는 비밀스러운 맛집을 제가 최초로 발굴해가지고 이 집이에요. 메뉴는 이거예요. 값도 싸요. 뭐 예를 들면 이러면 대향연이야 뭐 이럴 수 있었을 것도 같은데, 왜 대향연의 첫 번째 주제가 그리움이었을까? 그죠? 이제 그리움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고 바르게 정립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들이 이제 자리하게 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진정으로 대향연은 내 마음속, 내 심중에서 일어나는 향연이어야 해요.
그러면 내 마음속, 내 심중, 내 영혼이 맛있는 거 먹으면 그게 양현이에요. 그죠? 내 물질 육신에는 양현이라 할 수 있더라도 내 본질의 향연까지는 그죠? 미치지 못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대향연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나에게는 엄연히 있는 사실이고 일어나는 작용인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고 이것을 어찌 해야 될지 내 스스로 감당도 못하고 해결도 못하고 그거에 대한 해답이 뭐냐? 이래왔던 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온전한 해답을 찾는 것, 해결책을 도모하는 것. 그로써 내가 묶이고 구속되었던 거기에서 그야말로 영혼의 대폭발, 영혼의 대자유를 구가하는 것. 이것이 그야말로 대향연인 거예요. 다른 거 다 됐다 하더라도 그거 하나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아무리 이쁘는 있고 외모를 아주 그냥 그렇게 차이다 하더라도 내 마음 한 구석, 그 아픈 구석이 있고 마음 쓰는 구석이 있고 안타까운 구석이 있고 그죠? 어둡게 그 자리에 있는 남 몰래 나 혼자만 알고 나 혼자서만 간직이었던 그런 것들이 있다면 향연이라 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그 향연의 주제가 그리움이었어요. 이게 멋진 장면인 거예요. 멋진 장면. 우리가 그 본능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본능. 그러죠? 자, 우리 대표적인 3대 본능이 있잖아요. 그죠? 제일 먼저 먹어야써. 식욕. 자야써. 수면력. 그죠? 또 하나 있죠. 성욕. 이게 뭐 3대 본능이라 할 수 있나? 근데 그 이제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고 누구나 다 얘기를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조금만 유심히 보면 코끼리도 그래요. 코끼리의 본능도 뭐냐면 식욕, 수면욕, 성욕이에요. 밀림의 제왕인 사자도 그렇고요. 가장 큰 생물체인 그죠? 저기 대왕고래, 양유고래. 그 인천공항이던가? 그 다들 한 번쯤 가보셨잖아요. 지금도 그래 돼 있나? 인천공항이었나? 김포공항이었나? 잘 모르겠다. 거기 가면 그 공항 안에 고래가 있어. 고래. 천정에 고래 그 모양을 이렇게 해가지고 조형물로 만들어가지고 천정에 쫙 걸어놨어요. 고래 실물을 돌고래 이런 거야 이제 보지만 그죠? 정말 고래다. 우와 고래다. 고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보니까 고래가 진짜 크구나. 이게 이제 실물은 아니어도 그 비슷하게 그렇게 크기며 이게 그 풍채 그 자태를 고래의 자태를 쫙 이렇게 조형물로 해놓은 걸 보면서 여기서부터 저 머리에서 꼬리까지 가려면 한참을 걸어가야 돼. 여기 보면서 한참을 걸어가고 꼬리 우와 적어도 저만하구나. 그 고래도 우리 인간하고 똑같아요 본능이. 자였어. 먹어야어. 그 다음에 새끼 낳고 계속 종족 번식을 해가야 해. 자,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본능을 식욕이다, 성욕이다, 수면력이다 이래버리면 뭐 정말 우리 인간에 대한 우리 인간과 그죠? 여타 그 동물과의 그 차별성, 그죠? 우리 인간의 특징 이것들이 불분명해지잖아요. 아니 그렇게 보면 다 동물이요. 동물 사람이요. 동물 사람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본능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식욕이다, 성욕이다, 수면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능인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 육신의 본능인 거예요. 거기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정말 우리 인간의 본능은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 본능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 했던 그리움이에요. 그리움. 자, 이번 시간은 외로움인데요. 그리움, 외로움. 외로움이 두 번째 가는 우리 인간의 아름다운 본능. 그리움이라 그저 그렇게 뭐 나도 나를 모르겠어. 왜 이게 나한테서 자꾸 생각이 나고 그 어떤 대상에 대한 간절하면서 그 절절한 그 내 안에서 막 그 들끓어 오름이 왜 이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어떤 게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정체란 뭐냐 말이야. 왜 그러냐.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인간의 아름다운 본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본능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요. 그리움은요, 이윽고 도달케 할 속 깊은 정입니다. 우린 최초로 인류 역사의 최초 자고의 역사의 최초로 그리움을 정의를 했어. 그리움의 실체를 밝혔어. 그래서 그 그리움은 우리 인간의 차별화된 통로입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장면이에요. 참 경이로운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구나. 그리움은 식욕, 성욕, 수면욕을 넘어선 가장 본질의 아름다운 나의 본능이었구나. 그죠? 이게 눈물겨운 장면인 거예요. 평생을 그리워하고 뭐 저기 해서 왔었는데 나도 모르게 내 감정이려니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냥 무시하고 그저 그렇게 별다른 생각 없이 그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인 나에게만 있는 아름다운 본능이다. 그냥 본능도 아니에요. 아름다운 본능. 즉 온전히 알아서 그렇게 되어지게 할 수 있는 본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움의 정의가 그거인 거예요. 이윽고 도달케 하라. 도달을 한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온전히 이해하고 정립한다. 이윽고 도달케 할 속 깊은 이어짐, 그 정이다. 이 이어짐은요, 어디까지도 경계가 없겠죠. 하늘 끝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거고, 그냥 옆집까지만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의 내가 만나고 있는 그의 깊은 그 심연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저 바다 마리아나 해구보다 더 깊은 그 심해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거고, 물질 우주 어디 태양계, 은하계, 또 은하계 넘어 또 은하계 이렇잖아요. 그죠? 이윽고 도달케 할 속 깊은 정. 이 말은 우리 인간의 아름다운 본능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있잖아요. 본능에 충실하라 그러잖아. 본능에 충실하면 된다니까요. 우리는 말 그대로 하는 거예요. 가장 자연스럽게. 지금까지는 우리가 본능에 충실했어. 어떤 본능에 충실했냐면 식욕, 성욕, 수면욕 충실하고도 남지.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그 정도 했으면 됐지. 뭐? 자, 그래서 완전 못하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본능의 뿌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근원적인 본능. 나를 인간이게 하는 그 본능. 우리 인간의 아름다운 본능. 돌고래, 향유고래, 대왕고래와 사자와 호랑이와 코끼리와 차별화되는 그 본능. 내가 인간이구나. 도도당당하게 자신이 인간임을 선언할 수 있는 그 본능. 그 중에 하나가, 그 중에 첫 번째가 그리움. 그래서 본능에 충실을 해야 한다니까요. 식욕, 세격이라 그러지. 성욕에 식욕, 세격, 수면욕.
자, 이제 충실할 만큼 충실했으니까 그거는 그 충실함을 이어가시면 되고 그럼 이제 재미없잖아요. 아, 우리 인간 본능 여기에 그쳐. 그럼 재미없잖아요. 본능 중에 어떤 본능? 우리 인간만의 본능. 그것도 아름다운 본능. 그리우면 충실하면 돼요. 이윽고 도달케 속 깊은 점. 나에게만 주어져 있는 오직 이 삼남만선 통 들어서 나에게만 주어져 있는 차별화된 나의 통로다. 그게 마련돼 있다. 그래서 숨은 그림 찾기 할 수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참 내 안에 숨은 그림들이 많은 것 같아. 다 동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본질적으로는 우리 인간 참하다는 본질적으로는 뭐냐면 화가들이세요. 어떤 화가들이냐면 우리 이제 그제 나의 명할 때 설계, 조직 했었잖아요. 그렇게 각자의 그림을 이미 그려놓고 그 그림대로 살아가는 화가들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은 사물 현상이라도 우리는 저마다 다 다르잖아요. 완벽하게 똑같은 시각은 없는 거야. 저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 현재적인 처지, 여건, 그 다음에 자신의 이해관계, 그죠? 자신에게 필요한 어떤 요구사항들,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더 채우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종합돼가지고 하나의 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저마다 자기 자신의 가치 척도라는 것으로, 그 정신세계라는 것으로 딱 그림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 하는데 10명 중에 5명은 가고 2명은 이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3명은 오른쪽으로 가고 2명은 오른쪽으로 가고 1명은 뒤로 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텔레비전 광고에 그거 멋지잖아요. 그 텔레비전 지금은 그게 잘 안 나오던데 KT 선전할 때인가 그거 있어요. 요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누가 물었어. 그랬더니 한 5-6명이 있어.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저기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니 요 사람은 여기 가르치고 요 사람은 저기 가르치고 요 사람은 저기, 이게 동시에 이렇게 가르쳐. 그런 광고 있었잖아요. 딱 그래. 이거 왜 그렇게 가르치냐면 각자 그림이 달라요. 그림이 자신의 그림이 달라. 이래 되는 거야. 천층만층으로. 그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화가들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작한 나는 무엇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나의 명, 나의 정, 나의 성, 그 다음에 나의 정까지 지금 있잖아요. 이것들이 다 뭐예요? 지금 여기까지의 인류 역사에 있었던 모든 그림들 다 아우러서 그 바탕 위에서 지금 여기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뭐 3일간 3회의 밤을 보내세요, 낮을 보내세요, 하루를 보내세요 라든가, 그죠? 생선을 드세요, 우유 드세요, 빨간 옷 입으세요, 파란 옷 입으세요, 하얀 옷 입으세요, 검은색 옷 입으세요. 이게 뭐냐면요, 총천연색의 위대하고도 위대한 와 있는 새 인간으로서 이 시대, 이 역사, 새 시대, 새 역사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멋진 장면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움. 자, 봐요. 어제 이제 그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물음표. 그것을 초대하겠다 하시면 되어집니다. 자, 일단 어제도 그런 몇 가지 예를 말씀드렸었는데, 그 그리움의 그것이 저마다 다 다르겠잖아요. 그 깊이와 밀도 다 달라. 그렇잖아요. 그 직접 당사자가 돼보지 못하면 그 심정 어떻게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죠? 저마다 하늘만큼 땅만큼의 무게가 많고 그 질량만큼의 비중이
자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한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그 방법으로, 그 내용으로 지금까지 매여 있었던 그 그리움들에 대해서 개운하게, 명쾌하게,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정리정돈들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온전한 해답을 초대하는 것이니까. 네. 자, 그리 하시고, 그럼 그것으로 끝나냐? 아니요. 우리 인간의 차별화된 통로라 그랬죠. 그죠? 이건 공통적으로 그렇고. 그럼 이제 각자로 어제 그 스톱파이프 말씀드렸잖아요. 각자 우리 집, 각자 나에게로 들어가면, 나에게로 가져가면 그것이 나만이 있는 86억 중에 나한테만 주어져 있는 차별화된 통로인 거예요. 그 그리움. 그 통로가 지금 하나 나에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까지 가능하냐면요. 기존의 그 그리움. 그러니까 그 그리움, 그것 때문에 어제 그 어머니, 그럼 평생에 이제, 그죠? 잘 살아오시고, 넉넉하게, 순박하게, 그리 삶을 살아오시다가, 따님 그렇게 되시는 바람에 이제 완전히 어머니 인생이 왜곡되어 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 하나라. 그 그리움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선 그 자체가 얼마나 그 숭고하신 장면이고 그 아름다운 저게. 그렇지만 그러면 그 어머니께서는 거기에 인생을 다 보내시라고 이 세상에 오셨겠냐 말이에요. 어머니가 친정으로 하셔야 할 일이, 인간으로서 하셔야 할 일이 오직 딸만을 그리워하는 그것이겠냐 말이에요. 정말 떨쳐낼 수 없는 그런 아픔이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고래도 아니고 사자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인간인 거예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존재의 이유와 존재의 의미를 갖고, 예를 들면 우리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하늘이 이 땅에 파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한테 하늘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내는 거야, 세상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가지를 가지고 평생을, 그 노인 어르신, 본인이 70살, 80살이신데 돌아가신 부모님 심효사에 하신다니까요. 언제까지 하실래 했더니 죽을 때까지 해야지. 그게 진정 효성스러운, 우리가 또 한편으로 본받아야 그런 모습이죠. 그렇지만 그럼 거기에 그쳐서 되냐고요. 그죠? 그것이 진정으로 그 부모님께서 그거를 바라시겠냐고. 이 황홀한 시대, 이때 이곳에서, 그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리움이 있으시거든요. 자, 그렇게 차별화된 그 통로를 통해서 그 방법을 무엇을 초대하겠나이다. 그러면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 실체가 와지게 돼요. 예. 그래서 완전히 내가 그리워했던 그것이 그것의 정체가 뭐고 왜 그리워해야 했었던가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셔요. 자, 그럼 그리움 끝이 되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예. 자, 그렇게 정리정돈하시고 이제 무엇이 가능하냐면 차별화된 나만의 통로이기 때문에 새롭게 그리움을 일구어서 초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장면인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할까요? 와 있는 새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전체는 와 있는 새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와 있다 이 말이죠. 자,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리워할까요? 와 있지 않기에 그렇다.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야, 그쵸. 와 있지 않기에 그렇다.
근데 이 시대 이 역사는 새 시대 새 역사의 개념이 뭐라고 했어요? 와 있다. 그것도요. 요만큼 와 있고 에나 가져라. 그게 아니에요. 무상으로 공급돼. 공짜 했잖아요. 하늘, 땅, 바람 소리, 새 소리. 공짜. 당신의 웃음도 공짜. 얼마나 좋으냐. 내가 사는 세상. 그래서 이제 마무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더 바랄 게 뭐가 있어. 그죠? 아름다워지면 되지. 아름다워지는 것밖에 없다 이제.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정말 본질적인 그리움들이요. 그죠? 내가 예를 들면 그림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어제 그 그림은 그야말로 그림의 정수가 그림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가 실은 본질적으로 화가라니까요. 왜 화가인지 이해가 되시죠? 저마다 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림대로 살아가는 거거든. 또 순간순간 그림을 그려가거든.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같이 대화를 나누다가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해. 그러면 이거에 내가 어떻게 리액션을 할까? 이거 그림을 그리는 게 순간에 탁! 아이고 좋네! 뭐 하든가 얼씨구를 하든가 지화자라든가 항이라든가 뭐 여기서 지화자로 내가 이 그림을 할 거냐 항으로 하고 물 착지 끌고 나갈 거냐 드라마가 펼쳐진 순간순간이 드라마야. 각색을 해간단 말이에요. 시나리오를 써가는 거야. 그죠? 내가 화가야. 그래, 내 지금까지 그림을 그려왔는데 그림의 본질이 뭘까? 정말 그림의 정수는 뭘까? 그림의 최고봉이 뭘까?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림을 쭉 해보셨다면 누구나 다 어떤 거에 하나에 집중하다 보면 그걸 당연히 가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있다가 이윽고 마침내 비로소 저걸로 또 얘기가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냐면 그림의 정수를 초대하겠나이다. 이게 이제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내가 내 딸아이하고 여기까지 했는데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왠지 잘 안 통해. 막 서로 기쁘고 막 저기 알콩달콩하고 이런 것보다 좀 갈등이 막 생겨나고 이래. 그게 한참을 그렇게 가. 더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희 그거 가능해요. 내 딸아이와. 왜 갈등이 이게 쉽사리 풀리지 않고 오히려 더더더 그 골이 깊어져 가는가? 의 해답을 초대하겠나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신만의 차별화된 그 통로를 통해서 그 해답이 와줘요. 초대했어. 왜냐하면 아까 그 얘기가 그랬구나. 요만큼 와 있고 그런 게 아예 옴싸 와 있는 거예요. 왔는데 이 우리 말이 이렇게 멋져. 왔는데 싹 왔어. 그게 옴싸기야. 아예 그 싹까지 와 있어.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진정으로 우리는 그리움을 누려야 해요. 왜냐하면 나의 아름다운 본능이 있기 때문에. 본능에 충실하자니까. 본능에 충실해. 본능을 속이지 마. 우리 진솔한 사람이 돼야지. 본능을 속이지 마.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해야지. 배불러 해봐 자기만 손해요. 그렇잖아요. 이 시간에는 우리 인간의 아름다운 두 번째 본능, 그것이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그리움이다, 외로움이다. 이거 다 어디
우리 밥상 위에 오르는 거예요. 내 깊은 속에 자리한 것들이잖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정으로 향연은 내 깊은 속에서 그 심중에서 심연 속 본질에 나 원초적 자아 그 단위에서 그 기쁨과 그 희망이 자라고 그 행복감이 쫙 하고 움터나져요. 이게 진짜 향연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거 있고 뭐 그거는 그 시간 지나면 땡이잖아요. 우리는 본능에 충실하면서 본질에 충실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 인간의 특권이고요.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 인간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해가는 이 전체가 그거 있잖아요. 진정한 인간으로의 대장정을 합니다. 그거 있잖아요. 그죠? 한 가지만 더요. 그 초대하겠나이다. 이게 어떻게 그리 될까? 왜 그것이 해야 할까? 그죠?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그 고래 그 향유의 실물을 못 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향유고래. 대왕. 향유고래보다 더 큰 게 대왕고래인가봐. 이름이 대왕이잖아. 우와. 예, 진짜 침침한 거예요. 침침하다 그러잖아요. 고래. 그 저기 기와집도 고래 등만한. 그러니까 진짜 크더라니까. 근데도 이제 그 저형물만 봐서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안 되겠다. 고래를 보러. 고래 그야말로 고래 잡으러 일단 동해 바다로 가. 떠나 동해로. 자 떠나자 고래 잡으러. 근데 돌고래 종류밖에 없어. 그럼 어찌하냐 이제 태평양으로 가야 돼. 바다 건너 가자. 또 태평양 갔더니 이게 이 때를 잘못 맞춰가지고 딱 나타나. 저쪽 인도양, 대서양, 저 남극 막 이제 그 새우 먹잖아요. 그 저기. 아유 그것도 참 희한하지. 이때만한 큰 고래가 이때만한 새우 먹어. 그러니까 그래서 입이 큰 거예요. 입이 이때만 해가지고 그래야 쓰는 거예요. 그것이 생존 본능이요. 그냥 거기 가가지고 또 새우들이 모이는 데가 있잖아. 거기를 아주 몇천 킬로미터를 헤엄쳐서 가요. 예를 들면 남극 바다 막 이런데 저기 아르헨티나, 칠레 뭐 그 앞바다 막 이렇게 그래 가가지고 새우 있네. 물 그냥 탁 닫아요. 그러면 바닷물 반, 새우 반 일이 돼. 그럼 여기 이제 걸름 장치가 있어. 물은 쫙 빠져나가고 새우만 딱 이러면서 꿀꺽. 근데 이거는 몇 톤도 아니야. 그 몇 킬로나 되겠어요, 그거. 그리고 하루에 몇 톤씩을 먹어야 되거든. 한 끼 식사가 몇 톤 개념이거든. 참 그것도 묘해요. 그 제일 덩치 큰 고래가 가장 작은 그 우리가 먹는 그 저기 소금구이 그런 새우도 아니에요. 요만한 새우들이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는데 그거 아마 양과 동시에 질로 승부를 하는가 봐.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남극까지 뒤지고 안 되면 북극도 가고.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은 어떤 거냐면요.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할 때 어쩌냐면 내가 그 이루고 또는 찾고자 하는 그것으로 내가 이게 가는 거야. 그죠? 내가 굉장히 고생하고 피땀 흘려서 그걸 막 열심히 하고 반복하고 그 다음에 오랜 세월, 시간 이것들이고 자 그럼 마치 그 고래를 직접 보기 위해서 그렇게 아프리카도 횡단하고 뭐 찾아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죠. 그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종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는데 여기서 우리가 달리 한번 생각해봐요. 뭐냐면 이러면 제일 편하지 않을까? 아이, 시간 들고 돈 들고 몸 베리고 이게 왜 그 파랑새를 찾아 떠난 그 아이의 얘기 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니 우리가 왜 이런 방법을 생각을 못 해보냐고. 반대로, 그와는 정반대로 나는 오지도 가지도 않고 이게 가만히 있어. 여기에 의자에 그냥 주저앉아 앉아있어. 그러는데 쫙 태평양 건넌 남극 바다 했던 새우래 고래가 지가 여기를 와. 만약 여기가 인천이라면 인천으로 와. 인천 앞바다. 그래서 인천 앞바다 오자마자 사이다 다 저기 먹을 거 아니야.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 같으니까 그거 먹고 저기서 인천에 왔어. 이게 정말 효율적이죠. 그 다음 이게 가장 확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찾아 떠나서 그 고래를 만나려고 하면 만날 수도 있지만 못 만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을 수 있는 거야. 그죠? 또 그 다음에 그게 짝퉁 고래면 어떡할 건데? 짱짱한 고래면 어떡할 건데? 나는 이제 가산 다 탕진하고 몸은 지쳐가지고 허리도 안 펴지고 이러는데 저것이 고래가 아니고 고리네. 뭐 이러면 어떡할 건단 말이야. 이러고 인생 다 가는 거야. 세월 다 가. 자, 그래서 정말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은 뭐냐면 그 고래가 나를 찾아와 주면 되잖아. 가장 효율적이고. 그죠? 이게 최첨단, 초정밀, 초고도, 가장 진보적인, 그죠? 가장 혁신적인 방법이 되어지겠죠. 그렇잖아요. 거기서도 그러잖아. 파랑새를 찾아 떠난 그 희망의 상징, 그 부푼, 그 희망의 상징, 그 파랑새를 찾아서 집에서 출발해. 집에 이제 나무 왕국 이렇게 있잖아. 집에서 출발해. 이웃 마을 산 넘고 강 건너고 바다 횡단하고 또 산 넘고 또 강 건너고 배고프고 지치고 비 맞고 뱀한테 물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나이가 한 60살이 돼버렸어. 소년 때 떠났는데 파랑새를 찾아서. 그래가지고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파랑새는 없나 보다. 거의 이제 자포자기해가지고 갈 데가 어디 있어?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래 이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서 길 모퉁이를 딱 도는데 본인 마당에 있는 그 나무에 거기에 파랑새가 앉아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내가 파랑새를 찾아서 떠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정말 효율적이고 정말 진화와 진보 총체로서 가장 확실하게 그 파랑새를 찾는 방법은 뭐냐면 파랑새가 기꺼이 나를 찾아오게끔 하는 거.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내가 너무너무 간절하게 절실하게 대우주적 진리에 대한 갈망, 갈증, 목이 타도록 타는 목마름 견딜 수 없고 그 진리.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어떻게 하냐면요, 그 진리를 찾아서 떠나죠. 진리를 찾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도서관에 가서 진리 비스꾸름하게 들어있는 하여튼 진짜만 들어가 있는 책들이 있으면 딱 섭렵하고
그 다음에 절에 가보고, 교회 가보고, 그죠? 천주교회 가보고, 또 어디 도사님 계시다 또 쫓아가서 무릎 딱 꿇고, 진리가 무엇인가요? 마치 그 저기 나온 그 선제 동작, 그것처럼. 근데 이게 묘한 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 진리를 손에 잡아야 하잖아. 내 속에 들어와야 되잖아. 이게 하면 할수록 허망해지는 거야. 이게 알 듯 모를 듯 더 알 듯 모를 듯.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진리는 묘한 것이요. 그것이. 일체 개공이요. 일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 원래 없었어. 원래 없는 네가 진리라 하니 그게 잡혀져? 어떤 노스님한테 이 말을 듣고 정신이 바짝 들다가 또 옆에 저기를 갔더니 그것이 말이야 막걸리 이놈아. 그런데 속냐 이놈아. 진리가 없는 거 없으면 이 우주가 어떻게 있고 여기 가서 밥 먹고 여기 가서 붕댕이 치이고 또 어디 갔더니 진리 잘 들어. 똥친 막가지요. 지금은 똥도 안 치는데 나 어렸을 때는 똥 푸고 있는데 똥친 막가지라니 이게. 그래서 이제 진리의 세계라 참으로 아득하고 멀고도 먼 인생을 다 바쳐서 이야 어마어마한 길이구나. 이걸 이제 위안을 삼어. 그러라고 진리가 있을까요? 그러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죠. 진리처럼 내 평생에 다정한 연인이 어디가 있냐고. 나랑 함께 24시간 365일 숨 쉬고 밥 먹고 뽀뽀하고 그죠? 같이 일어나고 같이 잠들고 하는 내 사랑하는 연인, 당연히 연인이지. 근데 이 연인처럼 우주적으로 확장된 그 연인이 진리란 말이야. 그러면 어째요? 연인은 어쩌죠? 서로 완벽하게 사랑하잖아요. 줄 때는 꿈속 같고, 받을 때는 안타까워. 왜 안타깝냐 말이야. 그 좋은 걸 주면서. 더 많이 못 줘서 더더 화려한 걸 줘야 할 텐데 행여 이게 못 미친다. 그런 마음 때문에 줄 때는 안타깝고 이 표현이 참 멋지다 생각이 들어요. 그럼 무엇이 진짜로 그렇게 할까요? 진리가 그리하지 않을까요? 진리는 우리 인간에서 도망가려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진리는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려고 있는 자, 그래서 어찌하면 되죠? 진리를 찾아서 아까 그 돌고래 파랑새 찾아서 그런 불확실한 그런 방법 택하지 말고요. 진리가 나한테 자발적으로 진리가 자진해서 나한테 오게끔 자신을 준비해 놓으면 됩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자, 저기도 그렇잖아요. 유명한 연예인들 참 많잖아요. 그 중에 많은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길거리 캐스팅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 그렇잖아요. 그거 좀 뭐냐면 나는 연예인이고 뭐 아예 상관도 없어 그냥 묵묵히 아르바이트하고 이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시더니 야, 그 모델 안 해볼래요? 모델이요? 자, 명함 그 생각 있으면 전화 줘요. 그러고 봤더니 어디 스튜디오 실장님이야. 길거리 캐스팅 나온 거야. 딱 봤더니 눈이 부시게 훤칠하고 아주 같은 남자가 봐도 심장이 벌컥벌컥 할 정도로 아주 그냥 우윳빛 살결에다가 섬섬옥수에다가 목소리는 그냥 내가 꿈에 그리던 내 연인의 목소리야.
거기다가 그 자태 보소.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이거. 저건 많이 우리를 뭘 스타상이다. 다 이제 되는겨. 그러니까 그 다음날 전화해갖고 스타 되는 거야. 이게 길거리 캐스팅이죠. 그럼 뭐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부와 명예와 그 뭐라 그러나 아이돌이라는 그냥 한꺼번에 다 조져버리죠. 그죠? 실리가 막 길거리 캐스팅하러 저는 다니고 있다 생각해요. 근데 어떤 이한테 가냐면 아름다워져 있는 인간 내지는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인간. 아니 그래야 예를 들면 얼굴도 작고 이래야 저기 그 카메라 이게 프레임에 맞고 예를 들면 이런 자격 요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쩌면요 정말로요 정반대로 내가 하늘을 우러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하늘이 나를 굽어 살펴주고 있는 거다. 이거와 똑같다니까요. 사과나무가 있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져. 그죠? 땅으로 떨어져. 이 장면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사과나무 기준으로 보면 사과나무에서 땅으로 툭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땅 기준으로 보면 땅이 저 사과 열매를 땅 쪽으로 탁 끌어당겨 버린 거예요. 뉴턴이 그걸 본 거야. 누구나 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네. 아까워라 저 사과. 다 이러고 있는데 뉴턴은 어떻게 봤냐면 저 사과 열매를 땅이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네. 이리 본 거예요. 똑같은 장면이 전혀 다른 시각이죠. 그래가지고 뉴턴 역학, 고전 역학이 성립이 된 거예요. 만유 인력, 중력, 땅 중심으로 모든 것은 땅에서 끌어당기는 그 성질이 있고 이건 자연계의 대법칙이구나. 예외가 없구나. 그 고전 역학의 기초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과학의 그 시조가 되는 거잖아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그리워하는 그것이 내가 그것을 그리워하는 데 그치지 말고 내가 그리워하는 그것이 나에게 와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초대하겠나이다로 하세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찾았다고 하는 그것이 진짜 진리일지를 뭘로 장담할 건데요? 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뭐 예를 들면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진리 그것이 나한테 와버리면 이게 가장 확실한 거예요. 하늘은 가장 높이 우뚝 솟아서 나를 우러다보고 나 잘났지 자식들. 이게 하늘 아니에요. 하늘은 그 높음을 그 위대하고 그 아름답고 성스러움을 뭐야 인간들아 나를 가지세요. 나의 임자가 되어주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캐스팅하고 있는 거죠. 높이 떠서 누가 내 님이 되어줄까? 나의 님이 하늘이지만 그죠? 그건 땅에서 바라보고 하늘에서 바라보면 오히려 내가 하늘을 갈구하는 것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몇 조 배로 더 절절한 심정으로 하늘이 나를 누가 가져가 줘요. 내 기꺼이 그리 가줄게요. 그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내가 그리워하는 그 대상이 나에게 자발적으로 지가 지 힘으로 지 돈 써가면서 오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아름다움의 형태로 가질 수 있는 최상은 뭐냐면 오지도 가지 않는 날아오름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이게 이제 이해되고 정립이 되었다면 더 이상 올 일도 더 이상 갈 일도 없죠. 그냥 그 자리에서 날아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바꿔보게요.
이럴 수 있는 것은 이제 그야말로 그 모두 다가 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 가장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이란 말이에요. 가장 시간 적게. 이 개념이 새 시대, 새 역사, 새 도리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움 있잖아요. 그리움의 최상은 뭐냐면요. 내가 그것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고 그가 나를 그리워하도록 하는 것인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역지사지야. 그게 최고로 유리한 거예요. 가장 확실한 거예요. 이제 그리워 그만하고 이제부터 네가 나를 그리워해. 이게 멋진 거예요. 이게 인간의 가오라니까요. 가오. 우리가 그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아니요, 둘 다 없었어. 그동안 돈도 없고 가오도 없었어. 말만 가오도 없었어. 인간도 없어. 가오도 없었어. 이런 게 인간으로서의 가오야. 이게 가오 있음이에요. 그동안 가오 없음이었어. 그거 멋지지 않아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걸 그리워하고 자꾸 그걸 찾으려 해갖고 소리 질러 해야 돼? 왜 입이 더부려? 지가 싶어서 이제는 그것이 그 대상이 나를 그리워하게끔 자신을 그렇게 가져가야 돼. 그럴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뭐예요? 아자로 시작해서 하는 거 있죠. 두 번째 글자가 름이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길거리 캐스팅 당하면 된다니까요. 아름다워지는 거. 진정한 인간이 되어지는 거. 그죠? 네. 야, 이제 그리움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됐죠. 그리움이 그야말로 첫 번째 가는 나 인간의 아름다운 본능이 있구나. 이제 식욕, 색욕, 수면욕 좀 적당히 해야겠구나. 본능에 진짜 본능에 좀 일해야겠네. 이러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가 이렇게 자각하고 이런 성찰들이 일어나요. 아름다운 사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서로 친절하고 배려하고 자상하고 서로 베풀고 어디 폭력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죠? 목욕탕을 요즘에는 목욕탕을 안 가잖아. 아이고 이게 소론이 길어진다. 대신 이걸 짧게 할게요. 아니 짧게 한다기보다 목욕탕을 가서 이제 옷까지 새 옷, 속옷까지 아예 다 준비하고 보통 그렇게 가잖아요. 왜 이제 묵은 때 다 하고 그것도 이발소도 있거든. 여자분들은 미용실 있는 거 모르겠다. 하여튼 남자가 있고 이발소가 있어요. 그럼 가서 머리도 이렇게 좀 단장하게 이렇게 자르고 손톱팔도 그 손톱까지 다 있거든. 그 계란 이렇게 깨 먹으면서 손톱팔도 이렇게 자르고 그냥 내가 봐도 그냥 흠이 하나도 없다. 아주 눈곱만큼의 때도 없어. 쫙 하고 이제 옷 속부터 싹 개운하게 옷 쫙 갈아입고 또 그 바로 들어가면 그 구두 닦기 해주시거든요. 그럼 그거 해주세요. 해가지고 구두까지 아주 관을 아주 있는 대로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문 열고 밖으로 쫙 나왔어. 이게 포장되어 있는 도로가 있고 이 목욕탕 건물하고 포장되어 있는 도로 사이에 이게 흙바닥이거든요. 문 쫙 개운하게 내 삶에 있어서 몇 번째 안 되는 개운함이다. 문 쫙 열고 있는데 바람이 저기서 쫙 불어오더니 꼭 흙먼지가 쫙 일어가지고 한번 확 뒤집었어. 그러고 났더니 전날 비가 왔는데 이게 도로가 이렇게 막 패여 있잖아요. 그 물이 막 그러죠. 트럭이 쭉 달려오는데 해를 골 좀 멀리 좀 가지. 골 탁 치고 왔는데 강물이 쫙
내 목에 흠잡을 데 없이 나를 반짝반짝반짝하게 닦고 저리고 기름칠해가지고 공주님 만나러 가야겠다 했는데 나오자마자 1초도 안 돼서 오물을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 경험이에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만 깨끗해서는 안 되는구나. 주변이 같이 깨끗해야 내가 온전히 깨끗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 백마탄 이해까지만 할게요. 그러고 들어갈게요. 백마탄 왕자 얘기하잖아요. 그죠? 로망이잖아요. 그죠? 여성분들은 백마탄 왕자라 하면 남성들은 로망 못 가니 백마탄 공주니 그렇잖아요. 자, 그럼 정말로 생각해봐요. 그 동화 속 얘기로 저기 하지 말고 백마탄 왕자가 어떤 여인을 찾아갈까? 그죠? 네. 자기 색시를 구하는데 짝이 돼. 평생의 짝지를 구하는데 저는 적어도 이웃 나라의 공주님을 찾아간다고 생각해요. 어디 저기 두메산골 외딴 곳 그래가지고 막 그 손에 흙다 해가지고 막 이 저기 하고 풀뿌리 캐고 여기에 사는 아가씨 찾아가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걸맞는 짝을 찾아가는 거예요. 걸맞는 짝. 코끼리 탄 공주님도 그럴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무엇이 있다면 내가 흡족하게 그것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할 수 있는 자신의 준비가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공주가 되어 있어야 백마탄 왕자가 오지. 그러겠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인류의 특권이에요. 내가 그리워하지 말고 내가 바라는 그것이 나를 그리워할 수 있도록 내가 넓어지고 내가 커지고 내가 깊어지고 내가 아름다워지고 내가 성스러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나무한테도 저 오동나무한테도 캐스팅 당하고 이런 거 당해도 되잖아. 캐스팅 당하고 그죠? 저 지나가는 버스가 차 시간 이미 지났는데도 나를 기어치 태우려고 거기 딱 서 있고 놔두어진다니까요. 놔두어진다.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떤 상황 어떤 현상입니까? 오직 나만을 위한 나의 완성을 위한 기꺼이 있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한 힌트인 거예요. 그 말은 세상 삼남한상이 다 오직 나만을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되겠죠. 그죠? 이 아름다운 세상의 본능을 요걸 타고 가면 되고 인간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 그 그리움 그죠? 차별화된 그 나만의 통로입니다. 잘 활용을 해보셔요. 얼마나 그죠? 자 이제 그래서 대향이 하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 저 구석에 지금까지 자리했던 도대체 그리움의 그 정체가 뭐고 우리 인간은 그리움으로 뭐 얼마나 우주만큼 커져버릴 수 있고 그것이 정말 좋은 거다는가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럼 내가 그동안 잘 살아왔네. 나를 이해하게 되고 나를 더 풍성하게 더 아름답게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자요? 네. 우리 인간의 두 번째 아름다운 본능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시간이 좀 된 것 같아서 잠깐 쉬었다가 계속 가져오네.